신경퇴행성 질병을 다룰 Brain Resource Creation 워크숍 15번째 챕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의 관심에 감사 인사드리며 이번 발표는 Simply Neuroscience에서 준비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PPT는 Phoebe가 제작하고 Prakriti K, Skylar B, Jed Q, Raya P, Krish S, 그리고 Annika B가 수정했으면서 저 김준경이 번역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신경퇴행과 관련된 단어들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신경퇴행이란 서서히 신경구조와 기능을 잃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억력과 선택을 관리하는 인지 능력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경퇴행에는 뉴런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뉴런들은 신경체계를 짚고 손상이나 파괴가 되어도 유사 분열이나 대체를 할 수 없는 세포들입니다. 신경퇴행은 대부분의 신경퇴행성 질병의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신경퇴행성 질병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병, 루게리병 등이 포함됩니다. 처음으로 다뤄볼 신경퇴행성 질병은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화되는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병으로 대개 인생 후반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유형이기도 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의 흔한 증상은 감정, 학습, 기억 처리 등의 인지 능력 상실입니다. 취약계층의 약 70%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알츠하이머병을 앓는데요. 유전을 제외한 위험 요소에는 머리 외상, 우울증, 고혈압 병력 등이 포함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특징은 뇌 조직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뉴런 내의 타우 단백질 축적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플라크가 위험한 이유는 이 플라크가 시냅스 전달과 뉴런들끼리의 소통을 방해해 뉴런 세포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뉴런 속 타우 단백질 축적도 마찬가지로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단백질이 꼬이고 꼬여서 영양분과 중요한 구성 요소들의 전달을 막음으로써 세포의 위축을 초래하고 결국은 세포사를 일으키고 맙니다. 다음으로 얘기해볼 신경퇴행성 질병은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과는 다르게 파킨슨병은 진행성 신경퇴행성 운동장애인데요. 파킨슨병은 보상체계와 운동을 담당하는 흑질 속 뉴런들을 죽입니다. 운동과 조정력을 담당하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뉴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파킨슨 환자의 뇌 속을 살펴보면 생성되는 도파민 양이 현저히 적은데요. 도파민은 운동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들은 적은 도파민 양으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비운동성 증상으로는 우울증, 수면장애, 호흡기 문제 등이 있습니다. 워크숍의 세 번째 신경퇴행성 질병은 다발성 경화증인데요. 다발성 경화증은 만성 신경염증성 장애로서 뇌와 척수에 탈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탈수는 수분을 잃는 탈수가 아니고 수초가 파괴되어 고유한 염색성을 잃는 증상, 즉 demyelination을 일컫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대개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사람들이 앓게 되고요. 유전적으로 이 질병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로 인해 촉발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에는 아주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증상들에는 손상된 균형 감각과 조정력을 뜻하는 운동 실종, 지속되는 근육 경직 때문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감을 뜻하는 경직, 언어 장애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뤄볼 질병은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급성,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병인 헌팅턴병입니다. 헌팅턴병의 증상에는 감정기복, 성격 변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등이 포함됩니다. 헌팅턴병의 진행은 대개 무의식적이고 빠른 움직임을 초래하는 운동장애를 일으킵니다. 헌팅턴병은 환자가 30대 초반이 되기 전에는 대개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진단이 안 되는 편인데요. 헌팅턴병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됩니다. 상염색체 우성 돌연변이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헌팅턴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는 헌팅턴병을 앓을 가능성이 최소 50%입니다. 헌팅턴병이 진행될수록 환자는 집중하기, 결정 내리기 혹은 익숙한 물질을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 기억, 그리고 인지 기능들이 약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신경퇴행성 질병은 루게릭병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알려진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입니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은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병으로서 사지위압, 떨림, 근육통, 음식이나 액체를 삼키기 힘들게 하는 연화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합니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에는 산발성과 가족성, 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은 90%가 산화증이고 나머지 10%는 가족성입니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은 상하위 운동 뉴런의 죽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성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은 흔히 C9orf72 단백질의 과다 표현이나 과산화물 제거 효소로 불리는 SOD1 단백질의 오류로 발생합니다. C9orf72 단백질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2번에서 23번 정도 표현되는 반면 가족성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수천 번도 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SOD1 단백질의 오류가 발생할 시 단백질들이 뇌 속에서 결합해 운동 뉴런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워크숍에서 배워본 것들을 사용해 가상 환자를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환자의 기본 정보와 증상을 보시고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진찰 보고서를 보아하니 30세 김철수 씨가 저희 환자인데요. 철수 씨께서는 경미한 시력 손상을 앓고 계시고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다는 반응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또한 말씀하실 때 어눌한 감이 있으며 신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하다고 하신데요. 이 영상을 멈추시고 과연 철수 씨가 어떤 신경퇴행성 질병을 앓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질병 있으신가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정답입니다. 철수 씨의 증상은 모두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만약 정답을 맞추실 때 헷갈리셨거나 다시 복습해보고 싶으신 질병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신경퇴행성 질병에 대해 배워볼 수 있었던 오늘의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시길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다면 화면 속 주소로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